안녕하세요. 커피는 쉽고 재밌어야 한다. 채피 홈카페 채피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기로 홈카페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하나 제작해봤는데요. 아마 홈카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커피를 하면서 생길 만한 문제점이라던가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기를 구매를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떤 걸 고려해가면서 구매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머신마다 기능들이 다 다르고 소비하는 전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으니 그걸 구매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 보니 홈카페 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시점에서 고려할 부분들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예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 코드를 꽂는 순간 기계가 켜지면서 예열이 시작되는 제품도 있고 따로 전원을 눌러야 하는 제품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 정도 마실 건데 예열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커피 내린 거에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예열 시간이 긴 제품들은 전부 안 좋은 건가요?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열 시간이 긴 제품들은 보일러 온도 유지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커피를 내리는 빈도수가 좀 많은 분들은 보일러 온도 유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예열 시간의 1분 미만인 걸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팀 기능이 어떠한지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스팀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라떼를 드시기 위해서 고려를 하실 텐데 이땐 제품 설명서에 스팀 압력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지나 듀얼 보일러로 커피 추출과 동시에 스팀도 가능한지에 대한 걸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인퓨전 온오프 기능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머신기가 프리인퓨전 기능이 있지만 혹시나 이 기능이 없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인퓨전 기능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추출 전 낮은 압력으로 포터 필터한 원두를 전체적으로 한번 적셔주는 기능인데 이렇게 할 경우 예쁘게 추출되는 정상 추출을 유도하고 커피가 전체적으로 둥근 맛이 나요. 이 외에도 제품 상세 설명란에 여러 기능과 장치들이 소개되어 있을 텐데 쉽게 말해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면서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커피를 세팅할 수 있는 맛의 범위가 더 넓고 다양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신기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라인더도 알아보셔야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아니시라면 수동 그라인더보다는 전동 그라인더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그라인더는요. 토출구에 도징컵을 놓을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 도징컵 자체가 커피를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편리하게 쓰이는 툴 중 하나예요. 다음은 분쇄도 조절이 단계별이 아닌 밀리미터 단위로 조절되는 걸 추천드려요. 1, 2, 3단계의 식으로 표시된 것보다 밀리미터로 표시되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세밀하게 조정되는 그라인더가 이게 손에 있기만 한다면 더 편하고 본인이 원하는 맛 세팅을 하시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정전기 방지에 대한 기능이 있는 걸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요즘 제품들은 모두 정전기 방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기능 자체가 없거나 취약한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원두를 갈 때나 청소를 할 때 여러모로 힘들어지고 커피 내리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블로우 호퍼나 혹은 로킹 레버가 있는 걸 추천드려요. 그라인딩하고 남아있는 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아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없고는 꽤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게는 이게 한두 장 정도의 로스를 줄여줄 수도 있거든요. 추천드린 이 기능을 고려하셔서 가격대와 디자인을 선택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이 너무 느리거나 빨라서 그라인더 조절을 했는데도 추출 양상이 똑같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을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분쇄도 조절을 하시고 나서 바로 추출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라인더 분쇄도 조절은 즉시 반영이 아니라 예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분쇄도 조절은 칼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라서 약간만 벌어지거나 좁혀져도 그 격차가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쇄도를 조절하고 추출하고 변하지 않았다 생각하셔서 또 분쇄도를 조절하고 그러다가 입자가 너무 과하게 크거나 작아지는 과정까지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쇄도는 우리가 조절을 한 후 작동을 하면서 비로소 칼날 간격이 내가 지정한 값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구조라서 내가 분쇄도 다이얼을 원하는 값만큼 조정하고 나서 원두를 5g에서 10g 정도 갈아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 호포에 원두를 담아놓고 쓰는 경우의 그라인더는 그라인더 안에 껴있는 원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값을 따라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좀 더 많은 원두를 갈아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분쇄도를 굵게 하실 때는 뻐가 자리를 빨리 잡아가지만 곱게 조절할 때는 조정값에 안착되는데 시간이 약간 더 걸리기 때문에 원두를 더 갈아주는 편이 좋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격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 격차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다이얼을 조정하실 때는 너무 확 조작하지 마시고 한두 칸씩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피를 연하게 마시고 싶어서 원두를 적게 담았어요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원두를 기준으로 원두 20g을 담은 커피보다 원두 17g을 담은 커피가 카페인은 더 적은 게 당연해요. 이때 그럼 원두 17g을 담은 커피가 맛도 더 연한가요? 라고 물으시면 그렇지는 않다예요. 우리가 커피의 진한 바디감이나 풍미는 온전히 세팅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커피 원두를 많이 담아도 연하게 추출할 수 있고 조금만 담아도 진하고 강렬하게 추출할 수가 있어요. 간혹 추출 시간이 짧으면 카페인도 덜 나오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짧게 추출하는 리스트레토 추출 방식이 카페인이 적다는 말은 있지만 카페인은 추출 초반에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 카페인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디카페인을 추천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냥 커피를 연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투스파워 포터필터를 사용해서 한 샷만 담아내거나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물이나 우유량을 늘려버리는 게 제일 속 편한 방법입니다. 포터필터 바스켓 크기가 다르면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바스켓의 크기, 즉 바스켓에 담기는 그람수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단순히 커피 맛을 진하고 연하게만 해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보다 짙은 베리향과 산미 혹은 더 마일드하고 초콜릿티한 블렌딩 원두를 세팅하시면서 가끔은 과소 추출과 과다 추출에 의해 분쇄도만으로는 세팅에 한계가 있을 때를 겪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포터필터 바스켓마다 표기되어 있는 적정 그람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바스켓을 바꾸시며 세팅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커피에 좀 더 가깝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스트리뷰터는 어디까지나 템핑으로부터의 추출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커피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템핑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 꽤나 섬세하고 일관성 있게 다잡아주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신다면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임은 확실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디스트리뷰터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도징된 바스켓의 내부를 정리해주어 채널링을 줄여주는 디스트리뷰터로 칠침봉 혹은 니들 디스트리뷰터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도징된 커피의 윗면을 정돈하여 수평적이고 안정적인 템핑을 유도하는 디스트리뷰터인 레벨링 툴이 있습니다. 칠침봉 레벨링 툴 템핑 순으로 템핑 전 두 가지 디스트리뷰터를 모두 사용해도 좋지만 하나만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입문자분들에게는 칠침봉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질문은 저 또한 카페쇼에서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기를 파는 업체마다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조언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번거롭더라도 사용할 때만 물을 채우고 사용할 때만 켜두시란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탱크의 물은 하루 이틀 정도 비우지 않아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외부의 투명 탱크가 아닌 내장형일 경우엔 더욱이 괜찮다고 하시네요. 계속 켜두었을 때 절전이 되는 제품도 있지만 저온 유지가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때 저온 유지가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전기세를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실 땐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을 때 집에서 거의 매 시간마다 커피를 뽑아 드시는 분은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은 사용할 때만 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느긋하게 커피를 뽑아 먹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아예 예열 시간이 짧은 제품을 구매해서 그때그때 켜고 끄는 편이에요. 코드를 꽂자마자 켜지는 제품들은 스마트 콘센트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온과 압력으로 커피의 묵직한 바디감과 오일리한 커피 크레마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에스프레소 머신기만의 장점이죠. 이런 에스프레소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커피 원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각각의 캐릭터가 확고한 싱글 오리진보다는 마일드하고 풍미가 좋은 블렌딩 원두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렌딩의 원두에서는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가 주를 이루는 살짝 스타벅스 같은 느낌의 블렌딩도 괜찮고 구수하고 단맛이 좋은 콜롬비아 커피가 섞인다면 동네 맛있는 커피집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수나 연남동의 카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산미 있는 커피를 원하신다면 블렌딩의 에티오피아가 주를 이루는 커피 원두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싱글 오리진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진하게 내려서 라떼로 드실 것이 아니시라면 싱글 오리진은 드립 커피로 내리시길 권장드립니다.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기를 처음 구매하고 처음 추출해보면서 드디어 집에서 홈카페를 시작하는구나 하는 설렘을 저 또한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레임도 잠시 여러가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당황했고 업장에서 쓰던 것과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다르구나 하며 놀란 기색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문자분들이 이 머신기를 처음 다루며 겪을 만한 문제점이나 고충에 대해 생각을 할 때도 어쩌면 당연하거나 단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짚어보려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머신기에 대한 입문자에 대해 퍼포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아주 조금이라도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기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조금씩 나아가 아주 천천히 모두가 따라올 수 있도록 느긋하게 커피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들의 도움을 받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